안녕하세요. 부동산 멘토링의 이춘환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이 지적 자본론이라는 책입니다. 네. 읽어보신 분들도 많고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.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출판돼서 계속 베스트셀러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. 부동산을 하면서 이제 부동산과 관련 없는 책인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, 제가 이제 부동산 분야에서는 일을 하고 있지만, 이제 서점 가는 걸 좋아하고, 책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, 사실은 인문학적인 책도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. 그런데 이제 모든 책에 대한 기호가 이제 주관적이다 보니 보시는 분들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, 저거는 새로운 책이라서 참 좋구나,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. 이 책은 지금 마스다 무네야키라는 분께서 츠타야 서점을 만들어 가고, 그리고 일본 안에서 이제 1983년도에 이제 서점을 1호점을 오픈하시면서 지금은 뭐 약 한 1,400개의 서점과 도서관 쪽에서 이제 새로운 기획을 하면서 일본인들에게 많은 뭐라고 해야 되나, 도심 재생과 더불어 많은 문화적인 영감을 준 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선택을 했고요. 제목 그대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. 책 내용은 기승전결로 나뉘어져 있고요. 제가 이거를 조금 빼고 얘기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걸 좀 빼겠습니다. 책은 이제 기승전결로 되어 있고, 앞에는 이제 책을 시작하는 서문이죠. 서장, 지적 자본의 시대로라는 이제 제목으로, 부제로 시작을 합니다.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. 단순한 뭐 통계나 이런 것들이 세상을 이끌어 갈 수는 없는 거고, 그것을 바탕으로 기획하고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리더라고 볼 수가 있고요. 책을 이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내용을. 요거는 이제 대화 내용 중에서 하는 건데, 이거는 이제 궁극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. 우리가 이제 사는 목적, 또 일을 하는 목적이 행복해지려고 하는 건데, 행복해지려면 이제 돈도 필요하고 경제적인 기반이 필요해서 우리가 일을 하죠. 그런데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게 결국엔 수단인데, 목적과 수단을 구분하기 어려워지면서 결국에는 수단에 집중하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,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후회를 하는 삶을 살지 않나, 이런 내용이 담아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이분께서 하시는 말씀이, 마스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심적인 내용이고요.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한 예로 우리가 미국의 포크 가수 밥 딜런의 말을 인용했는데, 아침에 잠에서 깨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. 저 굉장히 공감을 했고요. 이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다가 또 밥 딜런 음악을 또 제가 찾아 듣고 막 이러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하는 말 한마디 문장 하나하나가 옳구나, 그렇구나,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이 츠타야 서점을 기획하면서 인구가 3만밖에 되지 않는 그런 도시에 1년 안에 뭐 한 100만 인구면은 엄청난 인구인데요. 100만 인구들이 모여드는 도서관을 기획하기도 할 정도로의 굉장히 지적이나 기획적이나 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무궁무진하게 갖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이 중에 그런 내용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
그 다케오 시립도서관을 그렇게 기획했을 때 주 키워드가 편안함이라는 키워드. 결국에는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이 몇 명 되지 않고, 그 다음에 시간도 도서관 근무자들이라든가 그런 위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결국엔 도서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의 편안함과 또 이용의 편리함, 이런 것들을 더 심도 있게,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100만이라는 시민들이 찾아오는 도서관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런 노력이 결국에는 그 기획과 또 새로운 창조의 아이디어에서 발생이 됐었고, 결과물도 그렇게 잘 만들어졌었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그 기업이나 모든 기업이 이제 디자이너 집단이 되어야 된다. 그러지 못한 기업은 앞으로 비즈니스에서 성공을 거둘 수 없다. 결론은 이제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한데, 그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어디서 발생이 되느냐면 우리의 그 지식과 플러스 인생의 경험과 여러 가지가 합해져서 지혜가 만들어지면서, 이거는 이제 지적인 우리가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제한 능력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기획이라는 그 시작으로부터 이제 비롯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. 지금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시대를, 세상을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. 근데 거기에서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모든 정보들이 공개되어 있고 많은 상황의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고요. 두 번째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고, 세 번째는 그 선택도 우리가 적절하게 고객에 맞게 제공을 하는 플랫폼인 시대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여기다 오비스트라고 써놨는데, 저희 회사가 또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, 그리고 저 자신도 나아갈 방향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책을 읽다가 여기에다가 기록을 했습니다. 예, 책은 기승전결로 나뉘어져 있고요. 거기에 이제 부제가 본 지적 자본론 책의 부제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, 책이 혁명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. 책을 또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공감하고, 책을 안 읽으시는 분들도 공감을 할 거예요. 우리가 직접적인 경험으로 세상을 살 수는 없고, 간접 경험으로서 가장 좋은 것이 책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책에서 간접 경험과 또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책이라는 것 자체가 작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서점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서도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사실 이 안에 내용들이 너무너무 양이 많은데, 이제 하나하나 문장을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.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산물에 대한 내용이 조금 여기 있어요. 그래서 부산물, 우리가 뭐 농담으로 이야기할 때 뭐 할 때 콩고물이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, 어떤 행위를 하고 또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거기에 성공하는 결과물이 있을 수도 있고, 실패하는 결과물이 있을 수 있고, 또 뭐 경제적인 수익도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, 그거에 따른 부산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, 그리고 이 부산물이라는 것이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결과적으로 나온다는 얘기겠죠. 그래서 0에는 아무리 무엇을 곱해도 0이고, 2를 만들어내야 비로소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,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라고 마지막 장에 써 있냐면, 시작하려는 젊은이들에게 각자 자기만의 일을 만들어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면, 저자로서는 의미 있는 일을 해냈다는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듯 싶다라고 이제 맺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젊은 대학생이나 또는
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좀 뭐 가정주부셔도 좋고요. 책을 읽으면서 이게 과연 비단 어떤 도시에 해당되는 이야기냐, 또 어떤 기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냐,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저 개인도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이 많고요. 그 다음에 만약에 우리 회사, 오비스트 회사도 이 책을 읽으면서 아,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, 또 새로운 이 지적 자본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하루하루가, 또 내가 노력했던 하루하루가 만들어진 총체적인 결과물이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 뒤에 보면은 이제 그 다케오 시립도서관을 이렇게 만든, 그래서 진짜 100만이라는 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었던 그런 멋진 사진이 들어있고요. 사진들이 이제 하나하나 들어있는데요. 되게 편안한 분위기예요. 편안한 분위기고 정말 책을 읽고 싶은 분위기가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 도서관이라든가 서점이 기획됐던 게 80년대 초반이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사실 우리나라의 서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뭐 교보문고라든가 이런 곳들이 대표적이었고, 그때 제가 교보문고를 방문했을 때, 80년대 방문했을 때 지하에 이제 조금 어두컴컴하고 천정도 굉장히 낮았고, 그리고 책이 많은 거는 좋지만 그렇게 편안하고 어떤 고객들을 위한 분위기가 있지는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때만 했어도 그것만 해도 감지덕지였죠. 사실은 많은 책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80년대 초반 이후에 이제 제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대학 도서관이라든가 뭐 여러 곳들을 방문했을 때, 이제 그나마 그때 아마 80년대 중후반에는 이제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만들어지고 있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는데, 이미 일본에서는 이런 움직임들이 우리보다 훨씬 빨리 진행이 됐다는 거죠.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가 이제 도서관도 있지만 뭐 기적의 도서관도 있었고요. 뭐 프로그램, MBC 프로그램에서 책을 읽읍시다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기적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또 후원을 받아서 도서관을 아주 이쁘게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정말 박수 칠 만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서울에 또 최근에 이제 이런 그 새로운 독립 서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. 제가 최근에 방문했던 그 삼성역에 그 별마당 도서관이라든가, 그리고 선릉역에 그 체이나 책방이라고 있습니다. 체이나 책방을 방문했을 때 굉장히 제가 그 따뜻한 분위기와 편안함, 그리고 책을 선정해 놓으신 여러 가지 아주 자세한 그 손길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 책방을 자주 방문하곤 하는데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사진으로서 그런 책방 몇 군데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는 이제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이고요. 실제 코엑스 그 상가들을 리뉴얼 했을 때 굉장히 그 인테리어 자체가 사람들이 오기 편하지 않은 컨셉이어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. 그때 이제 별마당 도서관을 기획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코엑스 쪽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요. 여기가 기존에는 원래는 이렇게 썬큰처럼 해서 위아래가 이제 열려있는 공간이었어요. 그랬는데 별마당 도서관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정말 부담 없고 아주 편안하게 이 도서관을 방문해서 쇼핑객들을 유입하는데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뭐 가족들이 다 같이 가셔도 좋을 정도로 여기 이제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. 저도 갔는데 너무너무 책이 많아서 굉장히 행복했던 경험이 있고, 이 옆으로 가면 또 그 서점으로 연결되는 이제 동선이 잡히기 때문에 가서 구입도 하실 수 있고, 그 다음에 작은 전시회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거는 이제 선릉역에 있는 체이나 책방인데,
이곳에서는 많은 책도 있지만 이렇게 음악회를 기획하기도 하고, 그다음에 그 책을 쓰신 저자분들이 오셔서 뭐 북 콘서트도 하고 이런 행사들이 계속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오늘 소개했던 이 지적 자본론도 사실은 여기 체이나 책방에서 제가 구입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2층으로 여기는 이제 그 체이나 책방의 아래층에 3층에 위치하는 혼자만의 서재라는 컨셉인데요. 편하게 피곤하고 또 힘든 시간을 여기서 릴렉스하고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컨셉으로 혼자만의 서재라는 그런 것을 만드셨는데 아주 반응도 좋고 저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 혼자만의 서재가 되게 인테리어가 편안하고 포근하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시고 있고요. 요 책방은 서점은 그 한강진역에 용산에 있는 블루스퀘어라고 공연장이 있어요. 근데 이제 블루스퀘어가 공연할 때마다 사람들이 가고 조금 외면받는 공간이었었는데 여기에 이제 북파크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용을 하고 계시죠. 그래서 어느 지역에 또 어떤 기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유입과 또는 그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. 결국에는 창의적인 생각이 모든 걸 살리고 또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. 지금 이제 다음 사진을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북파크에서 앉아서 책 읽고 계신 이제 시민들의 모습이고요. 저도 여기 이제 용산에 이제 저는 이제 용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조사 또 임장을 위해서 나가기도 하는데 늘 새로운 건물이나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서 나가면은 실제 매물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이 자꾸 딴 데로 가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았으면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 바로 앞에 가시면 또 리움 미술관도 있고 그래서 문화적인 그 공간으로서 아주 블루스퀘어 안에 북파크 그리고 또 맞은편 리움도 있고 해서 그런 걸 다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요거는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방문했던 책방이에요. 근데 제목 자체가 소심한 책방입니다. 그 조그만 그 집에 책을 이렇게 진열해 놓으셨는데 제가 내부 사진은 못 찍었어요. 그러니까 내부에서 책을 구입을 여러 권 했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작은 집에 소심한 책방이라고 해서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드나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근데 내부에 보면 이 소심한 책방을 운영하는 주인장이 좋아하는 책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인문학, 여행 뭐 이런 분야의 책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. 이 소심한 책방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제 크기가 작은 거고요. 이제 대규모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별마당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크기도 크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특히 또 삼성역이라는 위치에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 외에도 뭐 제가 추천을 하고 싶은 공간들은 파주에 있는 지혜의 숲이라든가 이제 거리가 좀 있어서 좀 다니기가 좀 불편은 하지만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뭐 분당의 네이버에 사옥에 있는 그 그린 팩토리라는 도서관이 있습니다. 거기도 예술 쪽으로 그런 컨텐츠를 또 그리고 네이버에 뭐 지식인의 서재 코너 같은 게 별도로 있어서 한번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. 이런 기획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가 있구나 라는 것들이 단지 도서관에 한정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우리가 도시 공간을 구성하거나 혹은 내가 회사를 운영할 때 이런 책에서 지적 자본론 같은 책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.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당신이 누구든 어디에 있든 어떠한 일을 하든 기획자가 되어라.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.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각오를 하라. 이 부분은 자유라고 해서 그 자유가 아주 정말 프리한 자유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. 정말 각오가 되어 있고 처절하게 고민하는 절박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 책 전면에 보면 모든 사람이 디자이너가 되는 미래
라고 써 있어요.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깊이 공감을 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책을 읽으면서 그 전에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 안에서 이제 밥 딜런의 이야기도 나왔었는데요.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? 작년에 2017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 밥 딜런이에요. 그래서 밥 딜런이 그 미국 가수들 중에서는 음유시인이라고 알려져 있죠.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하루 종일 밥 딜런 음악을 들었는데요. 오늘은 밥 딜런의 음악으로 마지막을 마무리할까 합니다. 지금까지 오비스트의 이춘환이었습니다.